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늘면서 현대인의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 눈에는 눈꺼풀 위아래 입구에서부터 코를 통해 눈물이 빠져나가는 배출로가 있는데 눈물 배출 경로에 문제가 생기면 눈물이 잘 배출되지 않고 눈물이 고이다 밖으로 흐르게 되면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게 되며 이를 눈물길 질환이라고 한다. 일단 눈물길 질환이라는 것은 눈물을 생성하고 눈물이 배출되는 그 일련의 해부 구조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크게 나눴을 때는 이제 염증성 질환, 그다음에 해부 구조가 좁아지거나 막히는 현상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눈물길 질환은 눈물이 과도하게 나와 눈곱을 끼게 하고 충혈이나 통증을 동반할 수 있어 결막염이나 안구 건조증 등으로 착각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인 눈물 때문에 염증이 반복되면 수술이 어려울 수 있고 시력장애까지 올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눈 건강의 적신호, 눈물길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적당량의 눈물은 눈의 표면을 촉촉하게 해주고 살균 작용을 하면서 눈을 보호해주지만 눈물이 과도하게 나올 경우 시야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눈물이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이유는 대체로 눈물이 빠져나가는 배출로인 눈물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오늘 어떤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집에서 그냥 일하다가도 눈물이 조금 그전보다 많이 나오니까 눈 옆에가 좀 따끔거리고 그리고 이제 그게 심해지니까 자꾸 닦아야 되고 그래서 불편해가지고 검사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주로 외출할 때만 저명하세요? 아니면 실내에서도 이제 흐르는 정도로 꽤 있으세요? 실내에 있을 때도 좀 눈물이 고일 때도 있는데 가끔 타고 흘러내릴 때도 있어요. 혹시 약 드시는 거나 다른 뭐 네. 갑상선 질환이나 네. 뭐 그런 위에 이상이 있어서 치료받거나 약 드시는 거 있나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약 먹는 건 없어요. 눈물길 질환은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영유아가 아닌 성인에게서 눈물 흘림 증상이 나타난다면 대부분 후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며 노화로 인해 눈물길이 좁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 환자는 이제 실내에서도 눈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불편감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이 지장을 받고 눈꺼풀 가쪽이 이제 쓰라리고 이런 현상으로 내원하신 분인데요. 관류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고 기능적으로 배출하는 기능이 조금 떨어지시고 부분적으로 눈물길이 좁아져 있는 게 확인이 되십니다. 간단하게 본래의 눈물길을 따라서 실리콘 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면 증상은 많은 호전을 보이십니다. 눈물 흘림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눈물길 막힘에 의한 눈물 흘림인지 알아보기 위해 기본적으로 식염수 관류 검사를 시행한다. 이 검사는 생리식염수를 코 눈물길로 흘려보내서 눈물길이 막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법이며 이외에도 조영제를 눈물 소관으로 주입해 협착을 확인하는 눈물길 조영수를 비롯해 눈물길 신티그래피라고 하는 핵의학 검사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네, 어머니 수술하시기 전이랑 수술하고 난 다음에 눈물 나는 정도는 많이 편안해지셨어요? 네, 수술하기 전에는 바깥에 나갈 때는 손수건 없이는 못 나갔어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는 눈물도 안 나오고 진짜로 좋아요. 수술 받으시고 실리콘 관 넣어놓은 상태로 몇 달 지내셨잖아요. 네. 그 지내시는 동안에 뭐 특별히 불편하신 건 없으셨어요? 네, 많이 불편하든 않은데 가끔가다 조금 따끔거리고 충혈이 있었는데 주방은 빼고 나서 괜찮아요. 여성의 경우 잦은 눈 화장으로 인해 눈물 배출 통로에 이물질이나 염증 물질이 쌓여 통로가 막히기도 한다. 또한 눈물 흘림 현상은 눈꺼풀이 말려서 속눈썹이 눈을 찌르거나 안구 건조증 혹은 눈꺼풀 염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원인 질환의 감별 또한 중요하다. 이 환자분의 경우는 한 30년이 넘도록 증상이 계속 지속되셨는데 10여 년 전에 이제 타 병원에서 눈물길을 열어주는 수술을 한 번은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실리콘관을 제거하고 다시 눈물이 나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누도 내시경을 직접 눈물길을 확인하면서 좁아진 부분에 고여 있는 찌꺼기를 이제 씻어주면서 실리콘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셨고 그 이후로 증상이 거의 완화되셔가지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해소되신 상태이십니다. 눈물길이 막힌 경우 초기에는 항생제와 소염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약물 치료에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수술로 치료해야 한다. 눈물길이 막히지 않고 좁아진 경우 코 눈물관 내 실리콘관 삽입술을 통해 쉽게 넓힐 수 있으며
눈물길 폐쇄가 심하다면 새로운 눈물길을 만들어주는 눈물주머니 코안 연결술을 시행한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눈물 흘리는 현상을 가지고 안과외래를 내원하시는데 실제로 눈물길이 막혀서 그 눈물 배출로에 이상이 있는 분도 있지만 다른 원인 때문에 눈물 흘리는 현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다른 원인 때문에 눈물 흘림을 가지고 계신데 괜히 눈물길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받다 보면 이제 증상 호전도 없고 그러시기 때문에 정확히 감별을 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셔야지만 증상 완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에 내원하셔서 증상에 맞는 진단을 받으시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으시는 게 환자에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100세 시대 우리 몸에서 눈 건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은데 눈물길 질환은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눈물 주머니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안구 주변 조직으로 염증이 번져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조기에 원인 질환을 감별하고 치료를 해야 한다. 눈물길 질환 근본적인 해결만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기억하자.